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람은 살면서 크거나 작거나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든지 혹은 못하든지 간에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장티푸스 메리라고 알려진 메리 말론은 영국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건강한 상태의 장티푸스 복균자로 살았습니다. 말론은 186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녀가 15살 때인 1883년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이모와 삼촌과 함께 살면서 가정부로 일했지만 결국은 부유한 가정의 개인 요리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론은 이민을 간 이듬해에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주 경미한 증상만 보였을 뿐이었고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장티푸스를 퍼뜨릴 수 있는 복균자 상태로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론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31살 때부터 38살 사이인 1900년대부터 1907년 동안 미국 뉴욕시 주변의 8가정에서 개인 요리사로 고용되어 일을 했으며 그중 7가정에서 장티푸스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론이 뉴욕 마마론에게 있는 개인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였던 2주 사이에 식구들이 말론으로 인해 장티푸스에 감염되었습니다. 1901년 말론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 가족 식구들이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가정의 세탁일을 하던 직원은 장티푸스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1904년에 말론은 롱아일랜드에서 다른 직장을 얻었는데 2주 만에 가족 10명 중 4명이 장티푸스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에 말론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3가정이 그녀에 의해 추가로 감염되었습니다. 특히 장티푸스는 말론이 좋아했던 레시피인 복숭아 아이스 디저트를 통해 급속히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한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이 장티푸스에 걸리자 조사관으로 조지 소포라는 의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이때 조사관 소포는 그가 발견한 모든 장티푸스의 발병이 아일랜드 출신 여성 요리사인 말론과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론은 대개 발병이 시작된 후 그 가정을 떠났는데 앞으로 자신이 가게 될 곳의 주소는 남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조사관 소포는 말론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크 애비뉴에서의 장티푸스 발병은 말론을 감염원으로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조사관 소포는 보우엔의 파크 애비뉴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말론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녀가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말은 말론을 격분하게 하여 그녀는 포크로 조사관 소포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론은 조사관 소포가 요구하는 대소변 샘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소포는 말론의 과거 5년 동안의 경력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포는 말론을 요리사로 고용했었던 8가족 중에 7가족이 장티푸스에 걸렸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포는 말론의 남자친구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그를 통해 말론을 설득하여 소변과 대변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론은 장티푸스는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발병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건강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건강한 복균자라는 개념이 의료 종사자에게조차 생소한 개념으로서 말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 소퍼는 계속된 신중한 조사 끝에 말론이 복균자이며 장티푸스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말론은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사람이 장티푸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사관 소퍼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며 검사를 위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사관 소퍼는 최후의 방법으로 뉴욕시 보건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보건부 조사관들은 말론이 장티푸스 복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뉴욕주의 법에 따라 말론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인물로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뉴욕시 보건부는 말론에게 그녀가 장티푸스의 감염 경로임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말론은 자신이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 계급 이민자라는 차별적인 이유로 인해 법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말론은 5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론의 대변 샘플에서 엄청난 수의 장티푸스 박테리아가 발견되었고 그 병원군의 중심부가 그녀의 담낭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보건부는 말론을 3년 동안 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뉴욕 보건부는 언제까지 말론을 구금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말론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도 없었던 말론이 당시에 고소득원이었던 요리사직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말론은 잠시 세탁부로 일하였는데 이때의 월급은 $20로 요리사로 일하면서 받았던 $50의 월급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1915년 당시 46살의 말론은 가명으로 뉴욕에 있는 슬론 여성병원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25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었으며 그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말론을 다시 체포해 그녀의 남은 인생인 23년간을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1938년 말론이 69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을 때 부검한 결과 그녀는 여전히 장티푸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말론은 자신의 생애 기간 동안 최소 51명에서 최대 122명 사이의 사람들을 장티푸스에 감염시켰고 그중 확인된 3명을 넘어서 최대 추정치인 50명까지도 사망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론은 의도치 않게 질병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퍼뜨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각종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 힘써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믿지 못하였던 자들이 복음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